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광범위하게 수출되고 전투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F-50 4세대 경전투기 프로그램의 성공에 이어 KF-X 프로그램 산하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모색했습니다. 군사 항공 분야에 상대적으로 새롭게 진출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 프로그램은 매우 야심적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중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공군 부대에 보유하게 개발된 5세대 전투기를 배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습니다. KF-X 프로그램은 미국의 F-22 랩터를 세계 첫 번째 5세대 전투기로 도입하기 4년 전인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항공우주는 2010년 카이오와 함께 프로그램의 두 번째 파트너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은 프로그램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낮은 국방비, 덜 발전된 군사산업기지 및 소규모 계획 구매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나머지 20%를 보유했습니다. KF-X는 고급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경량 1인승 쌍발 엔진 제트기였으며 한국 공군이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낮은 운영 비용과 유지 보수 용이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수출용 제트기를 성공적으로 마케팅하는 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확히 이러한 이유로 F-50 이후 동남아시아에 대해 그렇습니다. 한국의 전투 편대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편대 중 하나이며 빠른 노후화로 인해 수백 대의 KF-X 제트기를 운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규모의 생산과 비용 효율적인 최종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베트남 전쟁시대 F-42 팬텀과 F-52 타이거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F-52 타이거는 현재 가장 널리 배치된 전투기이며 약 17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30대 팬텀에 각각 2대의 F-4 부대와 함께 3세대 제트기가 현재 10대 편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KF-X로 교체되면 미국 F-35 및 아마도 중국 JE-20을 제외한 세계의 다른 모든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예상 생산량을 초과하는 국내 사용을 위한 상당한 생산 가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F-5에 비해 KF-X의 더 높은 운영 비용은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때문에 타이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편대 수가 줄어들거나 편대가 상당히 더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KF-X는 한국의 3세대 전투기를 대체하는 것에도 현재 F-16 및 F-15K 플랫폼으로 구성된 공군 4세대 항공기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최초의 F-16 전투기를 받았으며 현재는 163대의 항공기와 최근 획득한 60대의 F-1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15K는 여전히 타격과 공대공 역할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매우 현대적인 헤비급 제트기이며 F-35나 KF-X 둘 다 비행 성능이나 지구력에서 이에 필적할 수 없습니다. 싱가포르 국방장관 의견에서 미 공군 사령관 마이크 호스티지에 이르기까지 관계자들이 F-16이 가까운 장래에 쓸모없게 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더 가볍고 저렴한 F-15 유사체로 설계된 F-16이 점점 노후화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기적인 설계 업그레이드는 특히 향후 생산 변형의 경우에 F-16의 서비스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은 KF-X로 교체하기 위해 적어도 대부분의 F-16 함대를 퇴역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의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 비용은 이것을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 것이며 한국 편대에 대한 심각한 업그레이드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체 공군 인수 외에도 KF-X는 특히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수출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심지어 이라크까지 전투기의 주요 고객이 될 수 있으며 이들 모두가 F-50과 KF-X가 대체하도록 설계된 F-16 또는 F-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35보다 덜 은밀하고 덜 강력한 엔진을 통합하는 반면 KF-X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 간편한 유지 보수 및 저렴한 가격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전투기는 F-16 및 F-35보다 더 빠르고 더 높은 고도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고급 탄약 유형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 타우루스 벙커버스터의 토착 파생물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 현재 F-15K 타격 전투기가 운용 중인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미사일 중 하나, 그리고 F-35가 사용하는 AIM-120C AMRAAMS의 사거리의 약 2배인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전투기는 또한 미국 미사일 등급과 호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대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유럽의 미티어보다 더 빠르고 더 기동성 있고 장거리이며 더 정확하고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타우루스 미사일 인수 계약이 선례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국내에서 유사한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미티어 미사일 인수 계약의 일환으로 기술 이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흡표전차에서 F-50 전투기와 현무3 순항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방부에서 설정한 매우 고성능 및 비용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에 대한 선례를 기반으로 KF-X는 아마도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인 전투기이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수-57 프로그램이 매우 작은 생산량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고 터키의 지나치게 야심찬 TFX 프로그램은 외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훨씬 더 제한된 국내 기술 기반을 가진 국가에서 왔으며 파키스탄 프로젝트 AZM 전투기는 토착 기술이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이전 JF-17과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비추어 KF-X는 미국과 중국 이외의 토착 5세대 프로그램 중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 더 디플로맷 보도 내용을 번역해보았습니다. 세계 1위의 전투기 생산국으로서 동북아 하늘을 지배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미 양국이 16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 협력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는 KF-X 사업과 관련한 양국 방위산업 기술 협력의 중심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출범해 합의한 협의체는 KF-X를 포함한 양국 방산기술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이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대북 전단에 반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쿠파 협의체에는 한미 양국 국방부를 비롯한 당국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한 한미 간 기술 협력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로키드 마틴이 해왔지만 앞으로는 한미 당국이 참가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의 기술적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양국이 신설하는 협의체를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실효성 있는 기술 협력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KF-X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진 만큼 미국이 보유한 전투기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KF-X 사업에 참가하는 로키드 마틴은 KF-X 개발을 위한 25개 기술의 한국 이전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다기능 이성 배열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을 포함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은 거부한 상태다. 카터 장관도 이날 한민구 장관에게 이들 4개 기술의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4개 핵심 기술은 국내 개발이나 제3국과의 협력 개발로 확보하고 미국으로부터는 나머지 21개 기술을 이전받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이들 21개 기술은 미 국무부의 기술 이전 심의를 받고 있다. KF-X의 4개 핵심 기술에 관해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미 거부한 4개 핵심 기술도 우리가 상당 부분 개발에 성공하면 나머지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AESA 레이더를 제외한 3개 체계 통합 기술은 상당 수준 확보했으며 AESA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에 필요한 로직도 제3국의 협력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의체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전을 요청해놓은 기술 이외 다른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개 기술 외에도 미국 측의 협력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또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유용할 가능성을 미국이 감시하는 워치독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술 유용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은 방사청 방산기술통제관실 등 기존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며 그